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최성희 씨를 모시고 최성죽 씨하고 또 다른 세대의 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돼서 밀수 전선에 뛰어들었는가? 국경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 환경에 맞게서 살아가는 방식을 찾게 되는 게 제일 적당한 게 밀수더라고요. 사실 생계로 장마당에 나가 때리기 먹고 사는 것보다 밀수로 하면은 큰 돈을 지게 되고, 일확천금을. 네, 목돈을 지게 되고 또 돈을 단번에 잃는 것도 밀수예요. 네. 더 막이지. 네, 밀수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벌었다 싶을 때 그만둬야지 욕심을 부리고 더 하면 빵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나는 밀수 세계는 정말 모르거든. 네. 그러니까 밀수는 네. 배짱이라는 거죠, 그냥. 배짱이기도 하거냐, 네. 또 용단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게 배짱인데 사실은 밀수는 내가 통이 크게 생각한 것만큼 통이 크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들어오는 거고 요만큼씩 하면 그만큼씩 들어오는 거고. 네. 내 말을 듣고 보니까 신세대는 네. 밀수는 담력이자 도박이다. 네. 이렇게 우리 이 주제를 정하고 하자. 네. 그래서 이제 국경연순지대 그대는 어디서 살았던가? 저는 양강도 해산이다 보니까 아이고. 중국하고 딱 마주 바라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았죠. 야, 축복받은 지역이네. 그래, 저 내륙의 사람들은 이거 생각도 못하는데 그래도 북한 당국이 제일 먼저 90년대 초부터 배급을 끊기고 공급을 끊고 했으니까 북중 국경 지역이라는 이런 지정학적인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밀수도 가능하고 살아남았을 뿐더러 내륙의 주민들보다 더 잘 살았고 네. 그러다가 또 잃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러겠어 이렇게 또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래서 밀수를 어떻게 시작했니? 처음. 네, 저의 가족이 거의 다 밀수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너희 집 전체가. 네. 근데 저희 아빠는 또 다른 직업을 지고 있고 밀수와는 좀 거리가 멀었는데 어머니 형제들 쪽에는 밀수를 좀 많이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린애들은 몸을 단속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저한테다가 조끼 같은 걸 입히거든요. 먼저 방탄조끼처럼 입혔는데 조끼마다 사이사이 구멍이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빨간 동이라고 여기에다가 배선을 감는 그런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빨간 색깔이 제일 비쌌고 종류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빨간색 선이 비싸고 두 번째 노란 동이라고 비싸고 두 번째 은인 게 아니라 뉴. 알루미늄. 네, 그리고 거기에보다 가격이 엄청 비싼 게 그 니켈이라는 게 있어요. 까만 진압철처럼 이렇게 새까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어디서 나는가? 니켈? 그게 다 앞쪽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륙에서. 네네, 내륙 쪽에서 다 들어오더라고요. 평양에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평남도, 평북도, 항해도 뭐 이런 데서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근데 제가 한 12살 때 도와줄 때까지만 해도 봐도 엄청 많았거든요. 진짜 밀수 그걸 사려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이 엄청 많이 샀는데 점점 매 해마다 달라지면서 아예 물이 말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없어지고 기름 개구리가 밀수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다음에 그 약초 시허, 세신부터 시작해갖고 영지버섯 이렇게 밀수로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돈이 있어야만 그런 비싼 것을 그렇지. 가능해서 사갖고 가지 금 같은 거는 미천이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금장사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엄청 많이 드는데 어렸을 땐 나는 동으로 많이 나르는 걸 봐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밀수를 배우기 시작했고 중국에는 대방이 있어야 저희 같은 거는 직접 넘겨서 그렇지.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방이 없는 거는 무조건 거강꾼이 있는데 거강꾼에다 넘겨주면은 저렴한 가격에 팔려요. 북한 쪽 고강군. 네, 중국에다 직접을 넘기면 그래도 윗돈이 거기에 또 한 10%라도 더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붙게 가는 곳으로 가지 굳이 떨구면서 거강꾼한테 팔 이유는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너는 내가 밀수 시작할 때 그래도 무슨 통로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죠. 우리. 가족이. 네, 외현 쪽에서. 외현 쪽에서 다 해산시에서 살아. 다 해산이에요. 다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산발이 오더바라고 산발이 세발 오더바 있잖아요. 네, 세발 오더바가 2012년도에 별로 없을 때예요. 그 지역, 국경 지역에 우리 외현 쪽에서 밀수를 해서 제일 먼저 받았어요.
중국 쪽에서 세발 오토바이를 네, 받아갖고 지금은 와서 세발 오토바 들어오지. 기름은 어떻게 해결하나? 기름도 밀수로 들여오고. 기름은 다 판매를 하는데요. 어디서? 휘발유 대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 시스템이나. 국가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처럼 개인이 돈을 받고 부자들이 생기니까 자기네가 다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기름을 사서 내가 판매를 한다면 거기에서 몇 프로를 국가에 바친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야.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산 쪽에 회사들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서회사들이 음파산 회사, 대성 회사부터 시작해서 무슨 회사 이렇게. 이 소속은 어딘가? 소속은 다 국가인데 국가에 등록이 됐지만 사장들은 솔직히 나라에서 해라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그 회사에서 운용할 다 자금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 돈 있는 추가할 사람들이 회사. 그 회사를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명칭을 걸고 중국하고 밀수 거래를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다 어느 만큼 금액을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자금을 놓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소회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큰 돈주들은 세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무역 거래를 한다면 돈이 저금한 사람 밀수꾼들은 개인적으로 남몰래 비밀리에 강을 넘나듬고 물건을 넘기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막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물건을 보내면 중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중국 사람들이 돈을 덜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휙 이렇게 해갖고 우리 쪽에다 휙 던지거든요. 아 진짜 해상 가보니까 그렇게 던지면 하더라. 그러면 군인은 무기를 쥐고 등지고 서 있어요. 이렇게 하고 등지고 딱 서 있으면 우리는 딱 던지면 가서 봤는데 가끔씩 가다가 못 던져서 물 가운데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 시켜서 거기를 다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못 찾을 때가 있어서 손해보는 상황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확. 그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무거운 돌 가고 빽빽이 가볍게 물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던지거든요. 그래. 왜냐면 자꾸 그 전에는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처럼 겨울에는 낮에 많이 밀수를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는 낮에 밀수할 수 있는 거는 얼음판이 있기 때문에. 얼음판이니까 빨래소래 빨래를 이고 나가 북한에는 다 강에다가 빨래를 하잖아요. 해상 가니까 진짜 봉건시대 풍경이더라. 맞아요. 그 두만강에 나와서 빨래질하는. 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소래에다가 밑에다가 진짜 물건을 깔고 위에다 빨래를 넣고, 근데 그것도 단속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바게트에다 넣고 이렇게 물바게트 바가지 덮어 씌울 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조끼에다 걸쳐갖고 나가서 야 뻗어 하면은 패딩 통거 딱 먹고서는 패딩을 바닥에다 넣고 그 패딩을 살짝 들고 밑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하고 미끄러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끄럼이 쫙 가서 얼음판에서 야, 그건 진짜 많이 보이더라. 네, 보여요. 저기. 얼음이 또 얼어서 북한 오니까 구덩이 요만한 걸 넣고 중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빨래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빨래하러 온 게 아니고 밀수품 받으러. 네, 밀수품 받으러 오는데 국경입니다. 애들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뭐 잡을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 끼고 하지. 왜냐면 걔네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단속을 해봤자 자기한테 차려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단속을 안 하고 뇌물을 받아먹으면 차려지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도 똑똑한 애들은 그냥 눈여겨서 뇌물만 받고 살살 보내요. 그냥 보안원들도 아무 사람이나 다 커버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얘를 커버해 줬을 때 걔가 나를 배신할 위험성이 없을 때만은 그 사람을 커버하거든요. 그냥 물론이지. 네, 그래서 걔 때문에 지가 죽을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봐가면서 이 사람들도 커버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거는 한참 젊었고 자기 앞처리 하는 사람들이니까 많이 커버를 해주고, 우리는 이제 경비대 애들 그냥 4-5명씩 끼고 있어요. 왜냐면 순찰이 매일 바뀌니까. 그냥 너 시간 언제 하면 몇 시이다 하면 알았어 그때 움직이자 하고서는 중국 전화기. 또 되게 이상한 게 중국에 주파수가 전화가지고 중국 전화기 갖고 있으면 북한에 아파트에 앉아서 전화를 켜고 안테나 보면 다 서요. 그러면 중국에다 직접 전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밀수를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조선족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말투가 다 통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처음에는 물건을 날았고 저녁 시간에는 보트 고무배가 넘어와요. 고무배. 그러니까 양쪽으로 많은 경우에는 고무배를 동원해서 거기다 싣고 가고. 중국 쪽에서 고무배가 넘어온다. 네, 네. 너희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안 넘어가요. 중국에서 고무배가 넘어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됐는데 조금씩 돈 버는 범위가 시작되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냐? 밑에서 부리는 하인이 생긴다는 거죠.
야, 너 저기까지 얼마 날라다 주면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걔가 북한인데 돈을 받고 밤에 날라다 줘요. 운반까지. 운반을 해주는 애들을 돈을 따로 쓰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경우는 친척들, 가족들 쓰고. 자기네끼리 하고 돈이 없을 때. 네, 돈이 없을 때는. 그리고 밥만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근데 범위가 크다. 근데 우리는 돈만 보낸 게 아니고 대신 갔다가 뭐가 오냐면 CD로 가기. 빈 무색 알판. 알판을 가져야 여기서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무색 알판이 엄청 가격이 비쌌어요. 무색 알판, 그 외로 중고 텔레비. 이거 진짜 크게 했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간 것만큼 현금으로 받는 게, 옛날에는 물건을 가면 돈으로 해서 받았는데 점점 가면서 그게 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물건이 가면 물건 대신 짐을 받았어요. 고만한 물물 교류를 네. 교류를 했구나. 네,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중고 받았거든요. 옷을 마대로 해서 중국에서 뭐 한 번 입던 두 번 입던 옷들을 이렇게 한 마대를 넣으면 그게 한 마대 가격이 50원 내지 100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사실 50원 내지 100원을 해서 받았지만 그 안에 옷을 쓸만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면은 300~400원 훨씬 나오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또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제 옷, 네, 구제 옷도 했다 그거지. 내가 이거 진짜 97년도에 해산장마당에 한 번 갔댔거든. 네. 그때 밀수로 들어온 옷이 다 한국 옷이었거든. 맞아요. 한국의 교회들에서 저 중국에 그 파견 나가는 성직자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 북한 주민들 도와주라고 돈도 주고 구제 옷도 보낸 거야. 그거를 어떻게 넘겨져가지고 밀수 품목으로 북한에 들어가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해산 장마당에 가니까 거의 다 한국제 구제 옷이더라. 해산 장마당에서. 근데 그때 우리는 또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게, 가져가는 게 있어가지고 딱 들어와서 한국 상표가 붙으면 가위를 쫙, 그거 다 떼고 하지. 네, 딱 떼고 그러고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직접 나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골라요. 장마당에 앉아있을 사람 네. 하나 골라가지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끌기 싫고 빨리 단축내를 뽑아버리겠다 하면 그렇게 중고 장사하는 애들 불러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도매로 아예 넘겨주는. 도매를 확 준다. 그래서 그렇게 넘겨줬는데 엄마가 가끔씩 철이 필요해서, 그 북한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인민군대 지원으로 크로스 장갑 만들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뭐 파는 옷들은 달라고 해갖고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그걸로 막 만들어서 인민군대 지원물. 네, 인민반에다가 20개면 20개, 인민반 전체 거 하면 엄마는 작업을 빠지거든요. 그 매달한 자갈 덩원, 뭐 이런 덩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자갈동은 무슨 도로닦기, 무슨 건설 뭐 이렇게. 그다음에 네. 우상화 탑, 재보수. 맞아요. 그거 지금도 한다더라. 네, 지금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민반권 무엇인가를 한 개를 하면은 한 개를 통째로 해결해 놓으면. 네, 그러면 작업 안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장갑을 만들어서 보내던가 아니면 깔창을 만들어서 보낸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은 빠졌기 때문에 천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메꿨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면 너는 이 밀수하는 기간에 제일 크게 한 톤수가 어떻게 되니? 그게 파고철이니까 제가 파고철 날랐던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점점 가면서 물건이 적어지고 밀수할 판매 목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국가재산을 뽑아서 밀수하다니까 그 잔고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점점 물이 마르게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밀수 품목에 마르게 됐다. 네,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는 그 전신전하고 이 집전화들이 쫙 이런 까베선 있잖아요. 그거 어피선하고 3피선이라고 두 개 있거든요. 어피선 가격이 엄청 비싸요. 3피선은 좀 싸고. 그거까지 밀수를 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전신전하고 집전화 들어가는 선을 다 뜯어 도적질해가지고 이렇게 두둑두둑 감아가지고 우리한테 다 팝니까? 우리는 그걸 샀는데 사건이 제기돼가지고 우리까지 같이 검사를 받고 막 이런 게 엄청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인민반마다 변전소 변압기가 따로 있잖아요. 진짜 지방에 가니까 변전소가 아파트마다 다 있대. 네, 그게 왜냐면 힘 있는 아파트들은 자기 아파트만의 변압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용량이 크게 돈을 모아가지고 용량을 크게 만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없으면 분명히 불 켜놨는데 글자가 안 보여. 불이 너무 희미해서. 불도 안 켜를 먹힐 때도 있어요. 먹힐 때 다른 데서 전기 끌어가면 먹히지. 맞아요. 근데 다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마가 빵빵 태가고 막 이런 게 TV도 막 튀잖아. 네,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 그런 선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밤마다 도둑질해 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막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까지 단절하면서 이런 걸 절대 못하게 하고 이러다 나니까 물건이 점점 마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마산강산, 운흥강산, 그 다음에 동점강산 이렇게 세 거기서 곳에서 금이 나온다. 금이 나와요. 근데 운흥강산에서 나오는 프로수가 제일 높고 운흥강산이가 프로수가 제일 높은 대신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넘겨받아가지고 밀수를 해서 보내는데 율이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비싼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직접 강산에 들어가 캐자. 제가 금광에 들어가서. 네, 저 금광 엄청 잘 캐요. 그래서 금을 캐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4명이 짝을 모아가지고 왜냐면 또 북한의 그 양강도 쪽에는 이제 중국이 많이 들어와갖고 중국 사람들이 합작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강산을 다 차지했어요. 지금 동점 강산도 합작 합영 회사를 해갖고 헐값으로 강석들을 다 내가고 운흥도 그런 상황이고 마산도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밤에 마음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이지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강사는 아무나 못 들어와. 네, 그래서 그 경비 서는 사람들한테 술하고 담배 있잖아요. 그걸 뇌물로 주고 아저씨 한 2-3시간만 좀 들어갔다 나올게요. 하면은 갱에 들여보내고. 네, 갱에 들어가는데 일반 큰 갱에 안 들여보내고 이런 소갱에 들여보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애들이 그 지리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길다란 새 같은 거 하고 한 마리 가져가고 여자애들 둘, 네, 남자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먹어갖고 들어가가지고 배낭에다가 쥐고 나오는 액수가 덜이 20kg면 엄청 무거워요. 요만한데 쭉 쳐지다 보니까 엉덩이에 딱 걸려가지고 따박따박따박 이러고 나오거든요. 네, 다음날이 낮이 되면은 그 대리석 이런 코코바트 같은 데다 넣고 막 박살내요. 가루처럼 낸 다음에 바닥을 파가지고 20cm 정도로 비닐방울 넣고 거기다 물을 넣고 거기다 흙을 넣고 채가리를 하거든요. 예, 덜이 물에 들어가면 빛을 안 내요. 그리고 햇빛에는 반짝 내지만 근데 금은 햇빛을 보면 빛을 안 내지만 물에 들어가면 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가리를 쫙 하다 보면은 반짝내는 돌들이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요. 이렇게 쫙 끄집어내고 그걸 가져다가 그 수은을 거기에다 넣고 완전 100도씨 되는 불로 덧질한부 같은 게 있거든요. 순금을 뽑아낸다. 네, 쫙 녹이면 돌하고 금이 쫙 수은이 들어가면 갈라놓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물로 뽑아갖고 나오면 그래도 운이 좋으면 하루에 들어가면 한 5g 정도는 내오거든요. 5g이면 굉장히 많은구나.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2-3g씩 나왔는데 그것도 점점 가면서 마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하루 금장사는 처음에 또 쏠쏠하게 벌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윤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금을 그렇게 해서 금을 만들어서 무조건 중국에 보내겠구나. 네, 왜냐하면 중국밖에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거간꾼에다 보내면 내가 먹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작업 비용이 있지, 뇌물을 거이는 게 있지, 운임비가 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면 그 동점이라는 강사, 운흥강산이라는 데서부터 양강도까지 해상까지 들어오는데 초소가 2개 있어요. 그 두 초소를 문안에 보내려면 뇌물을 거야 되는데 내가 버는 데 비해서는 주고 나면은 거간꾼에다 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중국에다만 넘겨야 내가 이윤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다 직접 저는 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보냈는데 어느 한 순간에 현재 행제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농촌에 갔는데 그때 파고철이 1원 20전이었는데 북한 돈으로. 네, 아니 중국 돈으로 1원 20전이었는데 한 킬로당. 맞아요. 그리고 거간꾼이 넘겨받는 거는 1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북한 돈으로 계산했을 때 600원 돈이 되거든요. 1원 20전이면 500대 1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농촌에 갔는데 사실 금 캐러 갔는데 그 집 할머니가 세가마 뚜껑 있잖아요. 그걸 야 이거 쓸모도 없고 어디 버릴 데도 없고 하고 훌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어차피 저기 가면은 돈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할머니네 집에 있는 파고철 다 내어서 내가 키로당 50원씩 살게 묵돈으로. 그니까 진짜 동네에 다 말해줄게. 그니까 마을이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집에 50원씩 파니까 석톤이나 쌓인 거예요. 농촌액기 다 나왔어요 지금. 쌓이긴 쌓이는데 저걸 어떻게 내가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말하다시피 중국에서 합영회사로 이어가지고 강석을 다 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차들을 중국에서 엄청 많이 내보냈어요. 그만한 이런 방석을 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 차들을 내보냈는데 한 개 회사에 거의 다 20대 30대의 차들을 내보냈거든요. 그 중국 차지? 중국 차죠. 중국 차인데 북한 운전사들이 운전을 하고서 그걸 계속 강산을 나르거든요. 강석을 차가 한
20대씩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운임비도 싸고 지금도 엄청 싸게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운전수 있잖아요. 그 운전수하고 해갖고 공탄 모의 했구나. 네, 내가 이걸 내가는 경우에는 내가 운임비용을 중국 돈으로 200원 주겠다. 200원 주면은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0원에 쌀 한 포대 됐으니까 25kg짜리 한 포대니까 두 포대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하니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초소를 네가 밀고 나갈 가능성 있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3톤을 차 적재합니다. 강석을 실은 위에다가 석탄을 싣고 그 위에다가 세리빵 3.5리빵이 되는 나무를 실었어요. 뗄나무, 통나무 아니고 나무 이렇게 절반씩 쪼갠 거 있잖아요. 쪼갠 나무를 실었어요. 화목들 다시. 네. 왜냐면 농촌에서 해산으로 나가면은 다 그렇게 나가거든요. 나무 장사로. 근데 내가 그걸 싣고 나갔는데 초소에서 딱 걸렸는데 내 옷차림 외형상으로 봤을 때 나무 장사꾼 안 같아 보인 거예요. 너는 분명 금장사다. 몸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만 도제봐라. 나는 금이 없었다. 배짱 딱 든든히 내밀고 있어서 금을 다 주제봐라. 그리고 나는 장사꾼이 아니다. 그냥 저 나무를 친척이 줘서 집에를 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몸을 다 두제는데 없었는데 다음에 또 들어오네하고 들어온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탁 좀 하자. 저리 사람 외형을 보고 그 사람들은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를 부탁하냐고 했더니 자기 하전사들이 여름에 입을 레이가 없어 버렸는데 반팔티를 좀 사다 달라. 알았다. 조건을 주니까 앞으로 나를 그냥 무사통화 해달라. 그래서 내가 받았어요 그걸. 그게 군대인가? 군대예요. 5.12 초소라고 군대예요 그게. 왜냐면 다 이전 그런 게 통하니까.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맞아요. 아니야. 그걸 욕할 이유도 없으니까. 걔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쟤는 나갔는데 저리 석탄을 가져가자마자 집에다가 나무만 버리고 다시 국경지역에 올라와서 국경지역에다 그냥 그 석탄을 다 뿌려놨어요. 그리고 이런 20전씩 판매를 확 해버린 거예요. 국경지역에서 중국 쪽 고관꾼한테. 네, 중국 쪽 고관꾼한테. 왜냐면 내가 그걸 굳이 안고 있다가 저리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고관꾼한테 이런 20전씩 확 팔아버렸어요. 10배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갑자기 행제를 해서 그걸 해갖고 또 들어갔어요. 재미를 들여가지고. 받쳐주시라. 네,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2톤을 모았어요. 근데 애들이 파처를 모은다는 소리가 나니까 50원에서 100원을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요, 북한에는. 조금만. 그렇지. 네. 그야말로 예민하게 올라가는데. 맞아요. 근데 세 번째 탕에 딱 했을 때 150원이 되고 네 번째 탕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돈독이 올랐거든요. 돈을 엄청 벌다 나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처럼 군사법무 상황에 이렇게 나와 장사를 할 수 있은 이유가 아빠가 아파가지고 제가 부대에서 휴가 처리라고 하면 선물꿀 하겠다고 사실 왔는데 집안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장사를 하게 됐고 직업도 잡게 됐고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날 찾는 거예요. 군당에서. 나는 뭔가면 내가 파워철 나르는 게 두통이 나갖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 안쪽으로 더 숨어버렸어. 군인 복무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네. 아빠 때문에 나왔다가 파고철 장사를 하다가 네. 군당에서 호출을 받았다. 그 말이지. 네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한 게 파고철을 나르다 보니까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확 숨어버린 거예요. 아예 못 찾게. 근데 그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나한테 알려준다는데 나는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안쪽으로 숨어버리니까. 재진기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숨어버리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날에 알았어요. 설마 들어가기 전까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전에도 아빠가 몇 번 쓰러졌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앞에 아빠가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받은 훈장들을 흰 백퍼에다 쫙 걸어놓고 아빠 사진이 딱 모셔있는 순간 여기가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전 앞에서 그냥 난 퍽 거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장사는 잘 되었지만 마지막 결말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부대에서는 오라고 호출을 명령을 하고 감정서를 하려고 했는데 문건이 안 떨어져갖고 할 수 없이 탈북의 길에 제가 올란 거예요. 더 배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희는 짧게 굵게 몇 달 동안 이거 밀수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보면 조옥동, 황동, 알미늄, 니켈, 기름 개구리, 금, 은, 약초시오. 그다음에 이제 파고철. 이게 우리 놓고 보면 다 북한의 자산 아니냐. 맞아요. 국가의 자산 아니냐. 근데 국가가 먹이지 못하다 나니까 이 사람이
살 때 살아남기 위한 그 의지를 이길 힘은 이 세상에 없어. 맞아요. 자유에 앞서서 생명권이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걸 밀수를 안 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할 거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근데 국가가 응당 그 인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사회주의 제도의 제일 우월성이라고 자랑한 게 뭐니? 첫째가 식량 배급 제도야. 맞아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사가지고 국정 가격으로 높게 인민들에게 배급을 해준다. 거의 공짜에 가깝게. 이러면서 그걸 사회주의 제도의 첫째가는 우월성이라고 꽂으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 57년도에 촌배급제가 실현돼가지고 50치, 60치, 70치, 80치, 90치, 2000치 4, 50년 동안을 북한 주민들을 3, 40년 동안을 거기에 길들여 놓고서 배급을 딱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목숨은 지켜야 돼.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 인간의 그 힘은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어. 맞아요. 김정은 족속이 아무리 세고 국가 시스템이 아무리 감시 통제 시스템 사방에서 빵빵 총살해도 살아남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때도 나도 돈 가지고 한번 남의 걸 메고서 한번 현장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 무슨 돈 받으려고 하느라고. 이야, 돈 메면 기차 타면 잡히면 총살이라는 거 알고 그 산길 타고 가자는 거야. 김책에서 함경북도에서 떠나서 자강도에 갔다 양강도에 갔다 남이동 지구. 야, 그때 겁은 나더라. 이 동지구 다니다간 큰 이거 사형감인데 그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북한 사람들. 북한 당국이 모조리야. 저놈의 나라가 족골이 된 것도 자기네가 스스로 세워놓은 사회주의 제도를 그 좋지도 못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유지를 못해서 북쪽 백성들 다 굶어 죽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들이 어디서 떼가겠니? 나라 물건 더 죽질해서 밀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나라가 그렇게 사람들을 더속대로 만들고 더속대로 만드는 거야. 네, 그리고 사람들 자체를 변질되게끔 만드는 게 사회의 그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죄악이야. 그 누구도 나라가 족골이 되고 이제는 원료가 들어도 공장 못 돌리는데 전기선이 다 없어지고 변압기 다 달아나고 맞아요. 아유 그다음에 설계도면 자체가 없대. 전기공사한 설계도면 암만 원료를 들여다놔도 돌리지도 못하고냐. 원료가 그 공장에 오늘 밤에 들어갔다 하면 내일 밤에 뭐 하나도 없대. 다 도둑질해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네의 나라는 전혀 회생 불가능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지원을 해도 밑빠진 독이야. 저 체제 통째로 박갈이 하기 전에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정주영 그분이 북한에다가 엄청 지원 물자를 소 1000마리? 정주영이 소는 허위국에서 다 소화해서 정주영 그 재벌의 회장의 소가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에 환경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사료 먹던 가축이 맞아. 사료까지 실어보낸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더 주문해서 잡아먹고 중앙당 간부들 소고기 공급하는데 써먹었거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보낸 차 있지. 네. 현대차. 몰라요. 나는 소 실어서 보낸 차. 알았습니다. 그 차는 어떻게 된지 아니? 이게 북한을 알고 지원하라는 거야. 그 차를 몽땅 중국에 넘겼어. 중국에 넘기고 한 대당 중국 포차 있지. 포견인 차. 중고차를 뭐 그 바깥 들여갔대. 야, 그 정주영 회장이 보낸 차가 한 대도 북한 땅에 없어.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죠, 진짜로. 다 팔아넘겼어. 팔아서 포견인 차를 중고차를 다 한 대당 속된가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그리고 그 소는 그 허위국 농장에 보냈다가 그 다 키울 수가 없어 도루군에서 다 먹어치워서 정주영 회장이 그 보낼 때 염원이 있었을 거야. 소를 보낼 때나 차를 보낼 때나 진짜고
보내줄 놈한테 보내줘야지. 난 그때 며칠 전에 동영상으로 봤을 때 그 소하고 차에다 소를 싣고 넘어갈 때 갑자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네, 대한민국에 북한에 와서 있을 때 못 보고. 못 보죠. 아예 그런 것조차 몰랐는데 근데 그 마음이 짠한 게 야, 이렇게 남들까지도 사람들, 북한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저렇게 많은 걸 보완해주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권 문제 논하고 이러는데, 왜 북한에서의 대통령만 그걸 모르냐고. 남들도 다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북한 사람들도 빨리 좀 깨닫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깨달은 사람도 발설할 수 없고. 맞아요. 그런 그거 너무 감시체제이기 안타깝죠.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한류도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다 어느 때는 북한 주민들도 알게 될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희 씨를 앉혀놓고 밀수는 생계다. 북한 사람은 그 국경연선 지역은 밀수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그게 나라가 마지막 밑바닥까지 고갈이 나도 끝까지 밀수를 해야 산 사람은 산다. 네. 그 체제가 바로 오늘이 북한이다. 요 정도에서 결론을 맺자. 고맙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